오늘은 영국의 위대한 정치 및 법 철학자였던 데이비드 휴엄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는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회 질서는 신이 계획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인간들이 요모조모 따져서 계획하여 만든 것일까요? 우리가 지키는 도덕은 누가 만들었나요? 도덕은 어디에서 생겨났나요? 요컨대 신이 창조물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창조물인가요? 18세기 데이비드 휴엄이 살았던 시기에는 한편에서는 도덕과 법은 전지전능한 신의 창조물이라는 믿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법과 도덕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인간 이성에 의해서 계획하여 만든 것이라는 믿음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죠. 휴엄은 신의 창조물을 강력히 반대하다가 끝내 교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문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휴엄은 인간 이성의 계획의 산물이라는 합리주의 사상에도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의 도덕과 법을 계획하여 만들 만큼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은 무지해서 단기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신의 작품도 아니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계획하여 만든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사회는 어떻게 생겨나고 유지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휴엄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휴엄은 인간 이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지요. 인간들이 미래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공존을 가능케 하는 사회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일관된 이론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인성론이라는 대작을 쓸 정도로 천재적이었던 휴엄의 연구의 초점은 정의 문제였습니다. 저스티스의 문제였습니다. 정의는 신적인 것도 아니요, 이성에 의해 계획된 산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도덕의 원천은 정념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진화의 결과라는 것이 휴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오늘의 주제입니다. 휴엄의 사상에서 정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냐,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진화적으로 형성되는가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지요. 타인들과 생산적인 관계가 필요하지요. 그들과 결속과 통합도 필요합니다. 생산관계, 결속과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덕성입니다. 하나는 이타심과 다른 하나는 정의입니다. 이타적 덕성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타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사교적이고 품성이 좋고 인간적인 성격입니다. 친절하고 자비롭고 관대한 성품 등 이타심의 수많은 사례가 있죠. 이타심은 친구나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 특정한 사람들의 욕구에 관심을 두는 특수한 이타심과 그리고 공공정신, 애국심과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반적 이타심으로 구분합니다. 그 공통점은 타인들의 욕구, 희망 등 특수한 목적을 적극적으로 겨냥한다는 점이죠. 이에 반하여 정의란 타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재산, 자유를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치는 행동을 막는 행동 규칙이 정의 규칙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개인의 재산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 타인의 재산을 약탈해서는 안 된다. 허위, 사기, 기만을 통해서 상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행동 규칙입니다. 이런 덕성은 소극적으로 타인들의 재산을, 자유, 신격을 침해하는 행동을 삼가하는 데에 그칩니다. 바로 그런 정의 규칙이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걸 강조하는 데도 데이비드 휴엄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과 교환을 둘러싼 분규를 방지하여 분업체질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게 약탈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규칙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누구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존중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세부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휴먼 인성론 제3권 도덕에 관하여 유명한 자연법의 3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 안정, 동의에 의한 이전, 그리고 약속 이행이죠. 약속 이행. 이 세 가지 원칙을 반영하는 근본적인 법의 준수 없이는 사회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을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로 소유 안정성을 위해서는 소유물을 소유자의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유물 존중 규칙이 필요합니다. 소유물 존중 규칙, 타인의 재산의 존중이죠. 타인의 재산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의에 의한 규칙인데 동의에 의한 이전 규칙입니다. 동의에 의한 이전 규칙인데 이것은 타인의 재산을 습득하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죠. 양도는 소유자의 동의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약탈이 아니죠. 분업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환이죠. 이 교환의 전제는 자발적인 동의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동의에 의한 소유권 변경도 모두 자연법의 기초입니다. 소유 안정성 그리고 동의에 의한 이전 원칙과 관련된 규칙들은 이전될 재산이 당사자들 앞에 놓여 있을 경우, 즉 주고받음이 동시적인 경우에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장래 재화나 원거리 재화의 교환의 경우에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3의 원칙으로서 약속 이행의 원칙입니다. 약속 이행과 관련된 규칙들이 지키는 경우에 비로소 원거리 무역, 채무, 채권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불 방법으로 번번이 사용하는 분할 지불 등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약속을 지키리라는 믿음과 신뢰, 이것이 시장의 발달을 가져왔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법 시스템 전체는 세 가지 원칙들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의 불가침성, 계약의 자유,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 등으로 요약되는 사법의 기초입니다. 이때 사법, private law라는 뜻인데요. 사법의 기초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한 것은 상호 이익되는 교환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부여하는 법을 공동으로 시킬 경우에 비로소 생산하고 교환하는 시장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휴먼 인성론에서 사회 통합의 장애물이 무엇이고 이를 극복해야 하는 정의 규칙의 원천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정의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인간의 다양한 물질적 욕망입니다. 인간은 물질적 욕망이 무한정이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이 희소하다는 것이죠. 정의 조건으로서 두 번째로 든 것이 욕망 충족을 위한 자원의 희소성입니다. 세 번째로 동감과 같은 정념보다는 더 강력한 이기적 탐욕입니다. 인간이 탐욕적이라는 얘기죠. 자연은 인간에게 숱한 욕망을 주었으면서 수많은 욕망을 주었으면서 이를 충족할 수단은 빈약하게 만들었다고 휴먼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휴먼은 인간은 수단의 빈약함을 수용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려고 애썼다고 인간을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탐욕과 이를 충족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희소성을 완화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분업과 협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업과 협동이라는 사회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심, 즉 탐욕입니다. 이기심과 타인에 대한 불관용이라는 것이죠. 이기심의 정념, 즉 탐욕이 강력하게 작용하면 상호협력이 가능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휴먼은 인간에게 타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이타심도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면 이기심, 질투심, 복수심, 탐욕과 같은 정념이 지배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질투심, 복수심의 대상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만큼 유해하지 않다고 합니다. 탐욕의 대상은 보편적이고 충족될 줄 모르고
영속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데이비드 휴미였습니다. 탐욕은 협력과 분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다양한 물질적 욕망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의 희소성과 함께 탐욕은 정의 규칙을 필요로 하는 조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정의 규칙은 인간이 가진 소유를 존중하는 규칙, 강압이나 약탈 대신 동의를 통해서 타인의 재산을 습득하는 규칙, 그리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규칙 등의 소유에 대한 정령과 방종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탐욕과 같은 이기적인 정령을 억제하는 정의 규칙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되는가의 도덕적, 철학적 문제입니다. 휴미 중시했던 것은 도덕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어디서 얻는가? 도덕적 판단의 원천입니다. 정의 규칙은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다는 것이 휴미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입니다. 정의 규칙의 원천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제한적 탐욕을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탐욕을 절제하여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것이 더 큰 재산을 축적시킬 수 있다는 경험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결국 비약탈적, 약탈하지 않는 행동,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행동이 편익을 주고 약탈적인 행동이, 즉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 피해를 준다는 경험을 얻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와 같은 경험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일치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통된 인식과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이를 가능해야 하는 것이 모방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보여주는 첫 번째 본보기로서 비약탈적 태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일종의 혁신입니다. 그런 혁신적 행동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여 그들도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비약탈적 태도나 평화로운 행위를 모방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태도들이 확산되어 공동의 경험, 습관, 공동의 정의 규칙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모방입니다. 행동의 혁신, 행동의 테스트, 성공적인 것의 선별, 그리고 모방, 즉 모방과 혁신 등 이들이 진화 과정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정의 규칙의 역할입니다. 정의 규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무지한적인 이기심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휴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유를 교환하기 위한 정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의 규칙은 인간 이성의 산물도 아니고 신의 선물도 아니라 경험을 통한 문화적 진화의 결과라는 것이죠. 휴미의 도덕 철학은 그 후에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인물탐구 제8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